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윤미호입니다. 5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시장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알트코인이 세죠.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의 폭발이 나왔습니다. 제 방송을 그동안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야 결국은 전체 알트코인의 온기가 퍼져나간다. 그래야 개인들이 들어온다. 지금은 그 초기 과정입니다. 또 오늘 상승이 나왔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또 하락 나올 수 있어요. 내일 하락 나오고 모레도 하락 나올 수 있죠. 허나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5년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그로 인해 스테이킹에 대한 도입의 확대와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도입 승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말은 뭘까요? 이더리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식적으로 해제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자금을 쏘겠죠. 그 눈치를 까야 됩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블랙락, 피델리티,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가 대규모로 매집을 해왔었다는 거. 충분히 제 방송을 오랜 시간 동안 봐왔던 분들이라면 이 말을 얼마나 제가 수백 번 강조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독일 지수예요. 유럽의 심장인 독일이죠. 독일 지수가 전고점 돌파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관세 이슈는 벌써 끝냈어. 어느새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이 전 세계 증시를 끌어왔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만큼은 올라와 있어. 한 3분의 2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 또는 반은 올라와 있다는 거. 이미 관세 이슈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매크로 시황관을 적어도 투자자라면, 전문가라면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장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것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상승이 아니고 그냥 하락이 아니고 그냥 횡보가 아니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내공이죠. 실력과 경험입니다. 경험. 관세 이슈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관세는 결국 시장을 컨트롤하는 이슈였었다. 이 부분으로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미국을 전세계 기축통화에서 달러의 혈관을 끌어내는 작업 중에 있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돌린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브릭스, 오펙, 아세안, 아프리카로 확장해 나간다. 양적인 성장은 여기에 혈관망을 연결시킨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거기에 혈관의 주인이 리플렛이다. 브릭스의 국가가 5개국에서 11개국, 44개국 플러스 알파로 확장한다. 이게 리플렛과 연동된다. 브릭스 공동통화, 결국은 금 기반, 이꼬르 BTC 기반입니다. 비트코인 기반으로 연결됩니다. 진짜 금은 실물 금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돈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의 금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데이터의 돈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 그 데이터의 혈관의 주인이 리플 네트워크라는 거. 그 망을 브릿지와 송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XRP입니다. 제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이거를 확신하시면 된다. 리플과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종료, 완전 종결되었다. 그래서 1억 2,500만 달러에서 벌금이 5천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소송 당사자 양측은 모두 항소를 철회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근데 가격이 상승폭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 다음번에 상승폭이 무척 큽니다. 이걸 자기 자신이 확신하면 돼. 소송이 종결됐는데 완전히 왜 가격이 여기 있지? 일정 구간 이후에 폭발이 예정돼 있어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죠. XRP는 100%이다. 리플과 SEC 소송이 종료가 되고요.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스테이킹이 도입이 됩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XRP와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에서 끝이 났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많은 코인들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납니다. 알트코인 현물 ETF가 따라오죠. 알트코인 현물 ETF는요. 금융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혈관을 뚫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알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쏠 수 있는 그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리플과
SEC 소송이 종료가 된 거고요. 두 번째가 이더리움 휴머리테프 스테이킹이 도입이 되는 거고요. 그에 발맞춰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던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알트코인 휴머리테프가 승인이 난다는 거죠. 이게 미국 증시의 상승과 전 세계 코인의 상승과 맞물린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다. 기간 투자 유입을 부추길 듯 하다. 스테이킹 한도가 상향됩니다. 그래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급증한다. 기관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쏜다. 이제는 다르다. 연이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을 요구할 듯하다. SEC 신임위원장 취임 이후 결정될 듯하다. 신임위원장이 명실상부하게 취임하였습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원탁회를 갖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입니다. SEC TF, 바로 SEC의 암호화폐 TF라는 거죠. 암호화폐 선발대입니다. 암호화폐 해병대, 암호화폐 전략회를 갖고 있다. 토크나 자산을 온체인으로 이동시킨다. 전통금융과 디파이, 디파이는 틀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Perfect Central Finance입니다. 완벽한 중앙화 금융이 바로 블록체인망이에요. 디파이는 틀렸다. 소프트웨어로 대체한다. 이는 곧 완벽한 중앙화이다. 전통금융을 블록체인망으로 옮긴다. 이는 곧 완벽한 중앙화의 금융이 오고 있다. 이걸 위해서 누가 만났죠? 여기에 기조연설을 바로 폴 아케스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마크 우에다 헤스피어스, 피델리티, 나스닥, 인베스코, 프랭스 템턴, 블랙락, 아폴로, 미국의 예탁결제원인 DTCC, 얘네가 모여서 그 기조를,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뭘까요? 시장에 상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금을 쏠 수 있도록 그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장을 띄운다는 겁니다. 눈치를 까십시오. 신호를 보여주고 있잖아. 트럼프가 지금 미국 주식 매수를 권장하고 있어요. 랠리 시작을 전망한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중에 지금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을 권장한다. 이제 미국 증시는 정말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세금 법안이 통과가 되고 지금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순항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로켓처럼 날아갈 것이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봐야 돼요. 관세는 시장을 처음부터 흔드는 이슈였다. 이미 독일 수에서 시장 이슈는, 관세 이슈는 끝이 났다. 이게 전 세계 증시로 뻗어나가고요. 이게 코인 시장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페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제 문장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확신하고 있죠. 이 문장에 할 수밖에 없다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실물 경제가 붕괴가 됩니다. 실물 경제가 붕괴가 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이 붕괴가 되고요. 주식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부동산도 붕괴가 되고요. 지금 이건 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 개인들이 여기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개인들이 들어와야 시장의 판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개인은 호구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공식은요. 왜냐하면 금융봉사니까. 고작 6개월도 버티지 못해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댓글에 보게 되면 맞는 게 하나도 뭐가 있냐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제 XRP의 코인 평단가는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의 코인의 평단가는 500원, 600원 그때이다. 근데 3,000원까지 올라왔는데도 맞는 게 없대. 6개월도 못 버텨서 고작 입이 대빨 나오는 호구들이 많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융국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은 타짜, 기관은 브로커. 광팔이에요, 광팔이.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을 타짜로 묶어두죠, 오늘은. 즉 개인이 들어와야 이 시장이 결국 끝이 납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필요하겠죠.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와야 진정한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니까 알트가 올라가야만 개인이 들어옵니다. 그럼 감이 오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양의 XR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마존이 20년간 2,000배, 넷플릭스가 20년간 2,000배, 미국의 빅테크가 20년 기준 2,000배예요. 10년간 1,000배가 결코 허언과 허우가 아니다. 전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앞으로 1년 내에 250조 달러, 원화 기준으로 36경 원입니다. XRP 시가총액에서 현재 공이 3개가 더 붙어. 1,000배 곱하기 2배 3, 요 사이라는 거. 그러면 XRP 1만 개가 전세계 4%예요. 4%. 1만 1천 개. 17,000개가 3%, 27,000개가 2%입니다. 1만 XRP 100억.
많은 개미들이 거기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투자의 그루로 탄생하게 되겠죠. 물론 100억의 가치가 그때 가면 그 값어치가 아닐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악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된 사람들은 부의 합류에 탐유할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겁니다. 이 흐름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 방송에 리플 방송에서 머무른다면 상당히 아쉽겠죠. 지금은 리플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오늘 이더리움 폭발이 나왔습니다. 허나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을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었다는 거. 비트코인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식과 기업과 유가금리 환율과 매크로와 산업에 대한 역사, 전반적으로 경제 이슈와 함께 이걸 종합적으로 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유튜브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멤버십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